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정말 특별합니다. 네, 저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2022년 한 해 동안의 기록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일기가 아니고요. 아니죠. 매일의 생각, 또 그날의 깨달음을 엮어낸 정말 한 사람의 내면을 고스란히 담은 성찰 모음집이에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뭐랄까 마치 잘 아는 사람의 마음속을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솔직하고 깊이가 있어서 읽는 내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기록들 속에 숨겨진 지혜의 조각들을 좀 같이 맞춰볼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 청취자께서 한 해 동안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셨던 소유, 욕망, 마음의 평화, 관계 이런 통찰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 자료를 처음 딱 펼쳤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단어가 욕망이었어요. 아, 역시 그러셨군요. 네. 거의 모든 페이지에 걸쳐서 이 가지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취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 정말 깊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욕심이 없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을 보고 불쌍한 줄 안다는 구절은 와,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보통은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 구절이 이 기록 전체를 꿰뚫는 핵심 같아요. 그런데 저는 불쌍하다는 그 표현이 좀 도발적으로 들리기도 했어요. 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보통 우리는 없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데 이 기록은 거꾸로잖아요. 욕망에 휩쓸려서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을 오히려 동정하고 있으니까요. 그 시선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죠. 세상을 완전히 다른 렌즈로 보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 다음 비유가 더 와닿는 거예요. 비싼 담배 피우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듯 성자는 쓸데없는 것을 탐하지 않는다. 이 비유 말씀이시죠? 네. 나에게 가치가 없으면 그게 아무리 비싸고 화려해도 그냥 쓸데없는 것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욕망의 스위치를 내가 쥐고 있다는 느낌. 그렇죠. 무엇을 욕망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공복의 기쁨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건 한 단계 더 나아간 이야기입니다. 아, 저도 그 부분 보고 좀 놀랐어요. 단순히 배고픔을 참는 수준이 아니에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건데 이게 처음엔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저는 배고프면 좀 예민해지는 편이라서 공복의 기쁨이라니 이게 가능한가 싶었거든요. 하긴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 기록을 보니까 그게 단순히 식욕절제를 넘어선 어떤 삶의 태도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적게 먹으니까 식사 준비나 설거지 시간이 줄고 양치도 덜하게 되고 화장실도 덜 가게 된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결국 시간을 절약하고 물을 아껴서 환경까지 보호하게 된다는 논리로 확장되는 걸 보고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작은 실천 하나가 예상치 못한 큰 결과로 이어지는 일종의 나비 효과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소유의 역설,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 가질수록 오히려 더 많은 걸 잃게 된다는 통찰로 연결이 됩니다. 아, 그 부분. 기록에 이런 말이 있었죠. 돈이 좀 늘어나니 몰라도 될 온갖 회계, 세금 지식을 공부해야 하고. 네, 그리고 사업이 커지니 사람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스트레스가 생긴다. 이게 요즘 헛슬 문화나 더 많이 더 빨리를 외치는 자기계발서의 가르침과는 정말 정반대의 이야기네요. 완전히 반대죠. 우리는 보통 부자가 되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새로운 종류의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소유가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소유한 것들을 관리하느라 내 삶이 소모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게요. 평생 번 돈의 70%는 결국 다른 사람이 쓴다는 대목에선 허무함마저 느껴지더라고요. 네. 재산을 지키느라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정작 마지막 순간에는 그 모든 게 티끌만도 못하다는 비유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그럼 이 끝없는 욕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이 기록은 그 원인을 견물생심에서 찾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마음이 생긴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도 평소엔 이걸 읽고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잖아요. 유튜브에서 먹방을 보면 그 음식이 미치도록 먹고 싶어지고. 아, 맞아요. 그리고 친구가 SNS에 올린 해외여행 사진을 보면 당장이라도 비행기표를 끊고 싶어지는 것. 우리 모두 경험해본 일이잖아요. 그럼요.
이 기록은 이 욕망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간파하고 아주 단호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보지 않는 것. 네, 뉴스, 드라마, 스포츠 경기처럼 내 마음을 흔들고 불필요한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피하라는 조언이요. 처음엔 아니 세상과 담쌓고 살라는 건가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굉장히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종의 정보 다이어트인 셈이죠.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불필요한 자극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적 결단인 겁니다. 모르면 괴로울 일도 없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방법이네요. 네, 그렇죠. 결국 견물생심을 피하라는 건 외부 자극을 차단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모든 자극을 피하고 살 수는 없죠. 여기서 이 기록의 관점이 자연스럽게 외부가 아닌 내부, 즉 내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개념이 바로 리셋이었어요. 네, 프리랜서가 프로젝트 하나 끝나면 이전의 모든 걸 잊고 다음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주기적인 리셋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의 영광이던 아니면 과거에 당했던 피해든 전부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고요. 그렇죠. 과거의 교훈은 가지되 지금 여기에 있어라, 지금 여기 새롭게 태어나라. 이 구절을 제가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아, 정말 좋은 구절이죠.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또 과거의 상처에 갇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 경계하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말은 쉬운데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렵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현재를 판단하니까요. 하지만 이 기록은 의식적으로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할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태도가 또 하나의 아주 독특한 삶의 지혜로 이어져요. 아, 약간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살아라. 는 그 조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처음 읽었을 때 좀 의아했어요. 요즘처럼 각자 도생하는 시대에 왜 굳이 손해를 보라고 할까? 자칫하면 이용만 당하는 호구가 되기 십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무주상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죠. 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 네. 그러니까 이건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나중에 무언가 돌려받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반대라고요? 네. 매사 이익을 따지고 계산하는 데서 오는 그 내적인 스트레스와 갈등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략인 셈입니다. 아하, 관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거군요. 바로 그거죠. 손해를 본다가 아니라 감수한다는 능동적인 태도에 가까운 겁니다. 내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기록에서 연봉협상에서 조금 양보하는 예를 드는데 그게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대가 없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라면 훗날 더 좋은 평판이나 예상치 못한 기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물론이죠.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내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의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 특히 분노를 다스리는 것에 대한 경고는 와, 정말 섬뜩할 정도였어요. 성내는 마음은 사나운 불꽃보다 더 무섭다. 이 문장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뜨끔하더라고요. 화가 날 때 제 모습이 겹쳐 보여서요. 분노가 가진 파괴력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요. 어떤 해결책이죠? 싸움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참는 것인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말로 먼저 져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로 먼저 져주라. 네, 논쟁에서 이기려는 그 마음 자체가 갈등의 불씨를 키운다는 통찰이에요. 이건 정말 수용이 필요한 경지 같은데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이 기록자가 화를 냈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는 대목이었어요. 네, 바로 그 부분이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평소에는 그냥 무심코 읽었던 화에 대한 경전 구절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뼈에 사무치게 이해가 되더라는 그 고백이요. 아, 마음이 평화로울 땐 그저 좋은 글귀 정도로 스쳐 지나갔는데 막상 분노라는 감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겪어보니까 그 글재들이 살아 움직이는 지혜가 되었다는 거죠. 인생의 실수를 막으려 하되 실수하게 되면 그것으로 큰 가르침을 삼아라. 이 말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싶었어요. 맞습니다. 실패나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게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것.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지혜로 바뀌는 순간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나면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타인과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즉, 타인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거리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도 단순함을 추구하는 태도가 일관되게 나타나요. 정치로부터 떠나면 편안하듯이 불필요한 인연이나 관심을 만들지 마라. 이 구절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간관계 미니멀리즘이랄까요? 네, 딱 그거네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기대거나 요지하면 나중에 서운함이나 원망이 생길 수 있으니 각자 주체적으로 서야 한다는 조언도 같은 맥락으로 읽혔어요. 그리고 관계를 맺는 구체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요. 네. 첫째, 묻지도 않는데 말하지 마라. 둘째, 가르치려 하지 마라. 그리고 셋째, 나는 어떠하다고 먼저 말하지 말라. 하하. 이 세 가지를 다 지키면 거의 말을 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모르게 자꾸 조언하고 싶고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질 때가 많은데 이 기록은 그런 충동 자체를 경계하라고 말하는 거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충동의 근원에는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에고가 있기 때문이죠. 아, 내가 먼저 나서서 말하고 가르치고 나를 규정하려 할 때 관계에 미묘한 긴장과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대신 침묵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통해 상대를 존중하고 나 자신은 한 발 뒤로 물러서라는 거군요.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렇죠. 이런 태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도 확장되는데 인과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준 대로 받는 것이 세상의 원리다. 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법칙이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카르마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말과 행동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믿음이요? 네. 그런데 이 기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 즉 해탈의 길은 그 인과의 사슬을 끊어내는 데 있다고 말해요. 인과의 사슬을 끊어낸다니? 그건 무슨 뜻이죠? 외부 자극에 대해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걸 멈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똑같이 욕으로 받아치는 게 일반적인 인과율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반응하죠. 그런데 그 순간 멈추는 겁니다. 욕을 들어도 나는 욕하지 않고 상대가 화를 내도 나는 화내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죠. 아, 그게 바로 외부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치 조건반사처럼 주먹이 날아올 때 같이 주먹을 내지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의식적으로 다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과 같네요. 네, 윤회의 사슬을 끊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죠. 외부에서 주어진 각본대로 반응하는 배우가 아니라 내 의지대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연출가가 되는 거네요. 와, 연출가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기록들은 결국 하나의 진실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진실이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외부의 무언가를 더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망과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고 다스리는 데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네. 소욕지족이 주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만족감, 과거의 영광과 상처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리셋의 자유, 그리고 조금 손해보는 삶이 역설적으로 가져다주는 넉넉한 마음의 평화. 맞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청취자께서 한 해 동안의 기록을 통해 발견해낸 행복의 열쇠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록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미래는 현재 한 생각을 일으켜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 아, 그 구절 저도 기억나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오늘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어서 미래의 당신이라는 나무를 키워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서 지금 막 시작되려는 그 한 생각이 무엇인지 잠시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